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아침 7시 4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것을 이제 배드 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빠져야 된다. 이제 이 상식적인 논리로 어젯밤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기대감 이러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 이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올랐었는데 이 지난 1분기 동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던 시장이 드디어 이제 어젯밤에 본격적으로 좀 그 관점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경제 지표들 좀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어,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고용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ADP 논팜 인플루에먼트 체인지인데 140 14만 5천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0만인데 14만 5천 나왔으니까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인가 ISM 비제조업 지표들이 쭈루룩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이 하나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빨간불이라는 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건데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해가지고 이것 또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젯밤 시장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고용지표, 하나는 ISM 비제조업 지표 있었는데 둘 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어젯밤에 또 하방도 진입했죠, 그죠? 진입해가지고 일단은 뭐 계속 끝까지 또 끌고 가 볼 생각으로 또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젯밤에 사실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제 입장에선 좀 어려웠었습니다. 나스닥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분봉입니다. 나스닥 30분봉이고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요만큼이 이제 최근 며칠간의 거래가 됐던 거고 다시 이제 어젯밤으로 좀 돌아와서 어젯밤에 이제 제가 매수매도 결정을 했던 실질적인 하방 진입 결정을 했던 그런 순간들을 좀 잠깐 좀 복습을 좀 할 건데 여기 보이시는 이 양봉, 여기 보이시는 이 양봉이 이 자리가 이제 ADP 고용지표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잠시 올랐던 시장은 이때 오버슈팅을 했던 거고 알고 보니까 그 뒤로 나서부터 쭉 자빠졌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분봉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뭐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다중고점형 만드는 모습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 나오면서 이렇게 쭉 이제 하락을 만들어낸 거죠. 이평선의 관점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좀 한 번쯤 이렇게 하락할 때가 되긴 됐었습니다. 보시면 이평선들이 여기 어딘가에서 쫙 수렴했다가 이쪽에서 쫙 발산을 했죠. 쫙 발산하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다시 수렴을 하고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뭐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타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제 대응을 잘 못했어요, 사실.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오버슈팅을 한번 크게 줄 거야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슈팅이 너무 작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슈팅이 못해도 여기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기 부근에도 못 가고 여기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 그냥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잘 지켜보다가 중요했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쯤이 됩니다. 13,150 정도 자리가 돼요. 13,150은 어떤 자리냐면 대략적으로 직전 고점 자리 여기고요. 그리고 이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150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주춤 하다가 그래서 이 13,150이 붕괴되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그 ISM 비제조업 지표가 나와서 이 13,150을 다시 한번 붕괴시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야 좀 늦게 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진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쨌든 일단은 뭐 진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보면은 되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생각보다 시장이 약했다라는 게 일단 제가 어제 밤에 대응을 좀 잘 못했던 뭐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등 이까지는 올라오겠지 싶었는데 그까지도 못 올라오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꺾이더라라는 거. 그 변동성이 그리고 굉장히 좀 늦게 터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더 약해서 그죠? 이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적인 이 매도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요런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버티다 시장이 이제 ISM 비제조업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등장을 한 거죠. 어젯밤에 아무튼 고민들이 좀 굉장히 많긴 많았는데요. 13,000에 그어놨던 선을 좀 제가 지워버렸네요. 일단은 그 장 초반에 이제 S&P하고 이제 세계 증시를 좀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장 초반에 이 애매한 분위기일 때,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13,200, 13,160 이 정도 때 있을 때 이때 좀 고민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원웨이 상승, 이게 오늘 원웨이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종일 그냥 이제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비리비리하게 싸울지 좀 약간 좀 그런 걸 좀 판단을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당장 강하게 빠질지 아니면 오늘 그 비리비리할지 시장의 컨셉을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컨셉을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제가 그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당시에 보시면 S&P가 굉장히 강했단 말입니다. 같은 시간에 S&P 모습인데요. S&P는 이 자리가 그 고용지표가 발표됐던 타이밍이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게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시면 S&P가 굉장히 잘 버텼다고요. 나스닥 지 혼자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S&P도 급락하고 다우 지수도 급락하고 독일 지수도 급락하고 그랬다면은 조금 더 어젯밤에 대응이 좀 쉬워질 수 있는데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응이 좀 어려웠던 게 저의 입장에서 좀 어려웠던 것이 어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 나스닥 지 혼자 빠지더라라는 거 그게 어젯밤에 좀 독특했던 점이긴 합니다. 나스닥 지 혼자 계속 빠져갖고 낙폭이 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죠. 나스닥은 1% 빠지고 S&P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0.25% 빠지고 이런 모습 나타나서 어젯밤에 좀 굉장히 좀 대응이 힘들었다라는 거. 사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나스닥을 그 자리에서 한 13,150 정도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진입을 했던 것은 그 150이 깨지는 그 순간에 S&P도 여기 있는 중요한 자리 4,120 자리를 이 순간에 붕괴시키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S&P가 중요한 지지력을 붕괴시키는 거 보고 강하게 버티던 놈이 다소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하방을 진입을 했던 것도 저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했다.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쭉쭉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일봉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봉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어떤 저항 자리들이 있고 지지력 자리들이 있는데요. 13,000이 일단은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가 됩니다. 분봉상에서는요. 13,000이란 자리가 여기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 지지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3,0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000 정도까지는 어제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했고 13,000 거의 터치하고 끝났더라고요. 13,007 정도 터치했다가 일단 장 막판에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어젯밤 하락을 분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요. 근데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서야 하락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의미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터진 거라 너무 급하게 빠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예요? 지난 1분기 내내 상승하다가 1분기 내내 좋다 그러면서 상승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굿 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가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배드 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시장이 처음으로 관점을 바꾼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이제 저항을 누적시키고 빠진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어젯밤에 이렇게 뭐 1% 넘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워낙 강하게 올랐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 걸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기술적인 의미는 분봉 이야기를 때려치고 한 3,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 저항을 확인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 빠졌다. 근데 그래봐야 이제 아직까지 상승시 조정 중이다라고 보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까지 긴장을 해야 되냐면 여기는 12,850이란 이 자리 12,850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2월 2일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일주일 동안 넘지 못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850짜리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야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강력한 매도세가 진정으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일봉상으로 진정하게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12,850 이 위의 구간에서는 아무리 지가 하락을 해봐야 눌림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어젯밤에 확인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좀 확인을 했고요. S&P는 이 보시면은 어젯밤에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4,100이란 자리하고 4,120이란 자리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꼴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요. S&P는 사실 이제 나스닥보다 지금 훨씬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 하나, 고점 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미 있는 고점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쫄딱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지표 발표들 하기 전부터 4,120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이미 슬슬 무너뜨리고 있었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티다가 비제조업 지표 나오고 나서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근데 무너져 봐야 4,100이라는 자리가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목표치가 좀 작게 열렸었다. 그래서 뭐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지고 반등도 크게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S&P도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150에서 한 4,200 사이가 어떤 중요한 매물대인데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어떤 방향 전환의 가능성 정도는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4,100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 4,100을 붕괴를 시켜야 이게 진짜 이제 뭐 방향 전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불과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조정이란 말이죠. 상승 중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중요한 싸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하락해야 될 때에는 일단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저는 포지션을 좀 진입을 했으니 이제 당분간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저의 진입한 가격 근처에서 움직일 테니까 당분간 또 계속 또 밤에 또 피곤한 시간을 또 보내겠죠,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들이 하여튼 분명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지나고 나서 보면 재밌어요. 옛날에는 뭐 노 랜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뭐 이제는 랜딩이 아니고 이륙을 한다 그러더니 하여튼 이륙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가고 있죠.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슬슬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막 본격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서야 어떤 관점의 전환이 이제서야 슬슬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 정도의 관점인 거지 아직은 막 그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막 세상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어젯밤 이 분봉을 보세요. 사실 그 원웨이로 빠졌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원웨이로 빠졌다라고 할 만한 건 그나마 나스닥 하나. S&P는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고 다우도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예요. 그냥 나스닥 지 혼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이유는 그냥 지 혼자 평상시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많이 빠진 겁니다. 어젯밤에는 일단 하여튼 그래요. 어떤 그 분위기 전환의 첫 단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는 꼈는데 다음 단추까지 잘 끼워야죠, 그죠?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또 말짱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해야 될 때 하락을 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나 계속해서 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어젯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더러웠습니다. 이래저래 대응하기 좀 되게 어려웠던 게 막 헬스케어, 뭐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은 막 오르고 에너지 오르고 유틸리티 오르고 이러니까 시장이 안 빠져요. 빠지더라도 막 굉장히 더럽게 빠지고 반등 세게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대응하기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젯밤에 하여튼 은행주들 그래서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 계속해서 뭐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애플도 일단 뭐 방향 전환 이런 거 조금씩 좀 시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래봐야 눌림에 불과합니다. 애플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하방 보는데 참 피곤하더라고요. 애플도 막 장 초반에 막 버티고 있고 막 S&P도 버티고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다들 일단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한번 하락을 해서 차트의 흠집은 났고 연속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뭐 JP모건 같은 거 일단 뭐 0.15% 상승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상승 아닌데 왜 상승이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뭐 하락 마감했다. 은행주들의 불안감도 일단 계속되고는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뭐 시원한 하락장 이런 거는 아닌 게 지금 보시면 빅스도 못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요즘 특징이에요. 장막판 되면 맨날 반등해요. 그래서 빅스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계속해서 시세를 주는 게 아니고 죽지만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점, 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했고요. 나스닥 변동성도 그래요. 나스닥 변동성도 찔끔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반등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확인을 했으나 영 시원찮다라는 거. 그래서 하방 보시는 분들 계속해서 일단 좀 피곤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표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뭐 조금만 좀 더 지표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땠나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나오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일단은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할까 말까 약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달러는 좀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달러의 관점의 변화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까지 한 대략적으로 이 시점부터 해서 한 2022년 11월 작년 겨울쯤부터 해가지고 올해 겨울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겨울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아니면 뭐 완화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쭉 달러가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언젠가부터 지금 이제 이 버벅버벅 하고 있고 바닥을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얘네도 이제 관점이 바뀌는지, 지금까지는 완화 기대감으로 빠졌다면은 이제 완화 기대감이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지, 전환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달러가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지 슬슬 봐야 될 때입니다. 달러도 일단 그래서 이 상승해야 될 타이밍에 일단 상승을 해줬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저점 부근에서 나온 양봉이니까 일단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안전자산 선호 비스무리한 그런 모습이 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완전한 안전자산 선호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경제지표 안 좋으면 달러 약세 요인이 맞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올랐다는 거는 아무튼 뭐 일단 뭐 의미는 뭐 조금 있을 거다. 이 정도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이 금리는 어쨌든 하락을 했습니다. 3.4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고 그 전날에 레벨 다운 됐다고 인정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일부 좀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일단 충실히 반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 계속 잘 수익을 누적시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이번에 고점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의 기울기가 생각보다 가파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도 뭐 지표 발표가 하나 있긴 있죠, 그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요거 그 맨날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고용지표 요거 하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용지표가 지금 이제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고용시장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에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면서 그에 맞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어제 어쨌든 이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대표적인 게 PMI 제조업 지표 나왔고, ISM PMI 제조업 지표 나왔고, 그리고 어제 ADP 고용 지표 나왔고, ISM B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전부 다 지금 미국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다라는 고용 지표마저 일단 어제 안 좋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뭐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이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오늘 밤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밤에는 이제 논판 페이롤스 보시면 되는데, 금요일 날 밤에 휴장이라, 미국 증시 휴장이라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일주일 내내 일단 쭉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와중에서도 지금 고용 시장이 좀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고용 시장이 꺾이는 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 장단기 금리 같은 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쭉 역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고 있으면은, 이게 실업률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항상 많이 보여드린 적이 있죠. 또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도 은행 망한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면서 정상화의 신호를 한번 쏘아 올렸고, 그리고 실업률은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치솟지는 않았지만은 실업률도 슬슬슬, 그 실업률까지는 아니고 일단 고용 시장이 조금 좀 뭔가 좀 둔화가 되고 조금씩 삐걱거리는 신호 정도는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시장은 고용 지표는 다소 후행적인 지표이긴 합니다. 이 사전적으로는 사전적 학문적인 정의로는 동행 지표이나, 이 저의 경험상은 이거 후행 지표로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지표들이 슬슬슬 꺾이고 있으니까 일단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은 모든 게 잘 풀리거나 하는 진짜 중요한 변곡에 서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다 살펴봤고, 독일 증시는 뭐 찔끔 빠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근데 일단 어딘가를 못 넘고 있다라는 거, 방향 전환 신호는 나왔다라는 거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이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아래로 전환됐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러니까 좀 안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한국 증시는 이 좀 다소 좀 비이성적인 움직임, 그리고 슈팅의 영역으로 지금 양대 지수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제도 보셨죠? 어제도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급등했단 말입니다. 양대 지수가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김칫국은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명목적으로는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양대 지수 둘 다 오늘도 급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큰 급등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발목을 잡는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 발목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할 때는 뭡니까? 불은 불로 꺼야 될 수가 있어요, 가끔요. 지금 불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거는 어설프게 물 뿌려서는 더 활활 타오를 뿐입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불은 불로 꺼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젯밤에 미국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불을 불로 끄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국 증시의 강세는 예상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할 수도 있습니다. 좀 하여튼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 증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꺾이려면은 차라리 대폭등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대폭등 보는 게, 그게 차라리 그 하방 보시는 분들께 속 시원하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한번 기분 좋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갈 때 잘 못 가고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해가지고 여기서 옆으로 빌빌빌빌 긴다. 그럼 계속해서 이건 상승 에너지만 누적되고 오히려 더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지금 하락 마감했다고 한국 증시는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어때요? 지금 이제아예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하고 같이 손잡고 둘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도 사실 급등하자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 하방 보신 분들, 특히 코스닥은 이거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내 계좌에 수익 찍혀 있으면은 저도 아무런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 내 계좌에 지금 손해가 찍혀 있다라면은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어젯밤 미국 하락했다고 이게 지금 하방 보시는 분들이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